부모를 토막내고도 동정받은 이은석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를 살해하면 폐류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어떤가요? 2000년 5월 세상은 이은석이라는 한 대학생이 벌인 끔찍한 사건으로 술렁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망치로 때려서 살해한 뒤 토막내어 이틀 동안 곳곳에 내다버린 것이었죠. 그동안 토막살인 사건이 여러 건 있기는 했지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은 더 컸었고 반인륜적 범행에 쏟아진 비난은 대단했죠. 게다가 등록금 주지 않는데 격분해 저지른 폐륜적 범행이라는 성급한 초기 언론 보도가 공분을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새벽부터 많은 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공원 근처에서 두툼한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물도 아닌 것 같은데 물컹함이 느껴졌고 어딘가 꽁꽁 쌓여있는 게 수상해서 봉투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토막난 사람의 발목을 발견하게 되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 인근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공원 쓰레기통, 인근 지하철역,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까지 뒤져서 손, 발, 몸통, 팔뚝까지 찾아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2명이었는데 시신에는 다행히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신의 신원이 파악되었죠. 피해자는 모 아파트에 살고 있던 60세 남성, 그리고 그의 부인 50세 황 씨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0대가 된 장성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중이었고 둘째 아들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며 24살의 이은석이 나옵니다. 침착한 모습의 둘째 아들 이은석에게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알렸지만 그는 무덤덤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침착함은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변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마 후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시작하고 그의 집 거실과 욕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 이은석은 그렇게 곧장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마침내 그는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죽이고 토막냈다는 것. 그 사이 큰아들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형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고 토막까지 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이 한 말은 동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을까? 이 한마디 때문에 형은 나중에 공범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가족이었을까? 다음은 사건 이후 정리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부모를 비롯한 이은석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속속들이 썩어있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군인, 그것도 해병대 출신이며 엄격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부하 장병들을 다루는 것처럼 어린 2 아들에게도 군대식 교육을 시켰고 자신이 해병대 장교로서 자수성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했으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나르시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과 결벽증까지 가진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은석의 아버지는 오랜 군생활 때문에 집에는 가끔씩 들르면서도 자식을 키우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등 자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이 태도가 군에서의 출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 실제 아버지는 오랜만에 집에 와서도 아들들을 본체만체하고 냉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하게 되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형제는 어머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엄마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형제가 어릴 때부터 부부가 각방을 썼을 만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부는 철저한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은석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굉장히 컸고
장래 희망이 대한민국 최초 여자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 남편을 대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군인 출신인 남자를 신랑감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포부와 달리 남편은 군에서 진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부부 사이는 더욱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후 못다 이룬 어머니의 꿈은 아들들에게 옮겨갑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허영심이 많았고 욕구불만이 아주 강했다고 하는데 완벽주의 성향에 짜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두 아들에게 굉장히 엄격했으며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일 선물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성격상 나이가 좀 들면서 부모에게 가끔 싫은 것은 싫다라고 반개를 들기도 했는데 작은아들은 그렇지 못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학대와 강압에 타깃이 되었죠. 유치원 때는 신발끈을 잘 못 묶는다고, 시계를 잘 볼 줄 모른다고 몽둥이로 심한 체벌을 받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너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냐라는 이유로 젓가락이 날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입안에 억지로 밥을 가득 채워놓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토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자랐을 때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를 그린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뜯겨야 했고, 또 누군가가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메모를 잘 적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깜빡 졸게 되는 걸 엄마에게 들키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은석은 정말 한강에 투신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은석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학교 폭력에까지 노출되게 됩니다. 혼란한 가정과 학교 생활, 그러나 학업 성적은 좋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고려대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지만 부모의 비난이 날아왔습니다. 서울대가 아니고 고려대, 최고의 명문대에 가지 못했다면서 너는 멍청하다, 부족하다, 맹하다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입학한 이후 그는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총 20개월간의 복무였는데 이은석의 부모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이은석은 상당히 혼란에 빠집니다. 상대적으로 형이 군복무를 했을 때는 부모가 면회를 갔었다는 것. 한편 이은석의 형은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다녔는데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폭언, 폭행을 들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 형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때 부모의 반응이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행동이 바뀐 것이죠.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며 아들에게 급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형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좀 내보여서 스트레스를 발산했기 때문에 동생에 비해서 그 쌓여있던 분노가 덜했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집 이사를 도와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집은 어쨌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은석은 뭐 그냥저냥 괜찮아요 했더니 어머니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자세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이은석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어머니에게 보인 적극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은석은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우리 형제를 괴롭히냐라고 토로했고 그 말에 어머니는 야, 너 정신병원 좀 가야 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형이 독립할 아파트를 마련해야 했을 때 부모는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불씨가 시작되었죠. 늘 반항하는 형에겐 관심을 보이면서 순종만 해온 자신은 홀대하고 학대만 하고 가출한 형에게는 아파트를 장만해 준 것. 이것이 도화선이었다고 합니다. 이은석은 분함과 섭섭함을 토로했고 그간 써온 일기까지 꺼내서 학대한 사례를 일일이 들이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반응은 싸늘했고 기억에도 없는 일이다. 왜 그때 말하지 않고 이제야 말하느냐. 이렇게 이은석은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지만 부모님은 그저 한심한 놈이라고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건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에게서 또 한심한 놈이라는 멸시와 모욕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6일간 그는 방에 틀어박혀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은석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건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잘 지내기가 힘들다라고 결론 내리고 살해하게 마음먹은 것이죠. 사건 당일 새벽 방에서 나온 은석은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던 양주 한 병을 꺼내서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이후 그는 먼저 어머니가 홀로 잠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내리칩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죽이고 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약 1시간 동안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아침에 아빠가 깨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될까? 그는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 남게 된 이은석. 부모의 시신을 토막내고 쓰레기 봉투에 나누어 담아 여러 장소에 유기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에서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심이 진행될 때 이은석의 형이 동생 편에 서게 됩니다. 내 동생이 저지른 살인은 분명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은석이 당해온 가정폭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결국 사형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은석은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들의 부모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